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턴빌라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턴빌라는 자신감이 충만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는 더블을 기록했고 특히 아르테타 감독에게 에메리 감독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는 아스날 감독을 역임했던 경험과 함께 아스날의 전술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앙을 제법 두텁게 가져간 뒤 상대 왼쪽을 공략하는 식의 전술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갔던 모습이다. 이어서 아스날은 현재는 왼쪽 수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진첸코가 여전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은 아니라서 상대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는 늘 마갈량이스 등 센터백들의 부하가 심하다. 결국 에스턴빌라의 주요 패턴인 측면 공략에 어느 정도 취약점을 가져갈 수 있고 지난 대결에서는 상대에 내려앉는 플레이에서 공격적으로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에스턴빌라가 우세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매치업이라고 본다. 이는 빌라가 아스날을 워낙 잘 상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중앙을 어느 정도 두텁게 가져가면서 측면을 공략하는 식의 운영이 상당히 잘 통했던 모습이다. 왼쪽 수비수인 아스날의 진첸코가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는 편이고 센터백들의 부하도 덩달아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에스턴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파르마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르마는 지난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흐름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네 골과 보니의 찬스메이킹 등 상당히 공격에서도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은 꽤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지난 시즌에는 명확한 주포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선수들이 합심하는 것으로 나서는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팔레르모와의 대진에서도 전개에 비해서는 득점 기록을 많이 써낸 것이 아니기는 했다. 이어서 AC 밀란은 1차전 경기는 재앙이라고 볼만했다. 살레마이커스를 풀백으로 쓰고 로프터스치크를 3선에 쓰면서 스스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내다버리고 플레이를 한 셈이 되었다. 물론 한 경기만의 전술적인 패착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나서게 된다면 밀란이 전력상으로는 압도를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모라타 등 주요 선수들이 들어가 무승부라도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은 파르마의 전술 자체가 조금은 수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자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감은 있고 밀란이 지난 경기에서의 실수를 수정하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재앙 같은 경기력에서는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프터스치크의 3선 기용은 수비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라 본다.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디네세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디네세는 3백 기반의 안정적인 수비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라치오를 상대로는 이 흐름으로 기조를 상당히 답답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라치오가 사리 감독 시절에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중원 지공을 선호하는 나폴리와 아탈란타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선보였다. 우려했던 공격력도 2선에서 실바가 한 골 1도움으로 꽤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라치오는 투도르 감독이 금방 경질이 되고 바로니 감독을 데려왔다. 1차전에서는 승격팀 베네치아 상대로 체급의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역시 우디네세를 상대하는 대진은 늘 부담이다. 특히 바로니 감독은 사리 감독처럼 4-3-3 전형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라치오 선수들이 이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늘 이기는 매치에서도 우디네세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포인트다. 무승부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다. 4-3-3 전형으로 가는 라치오를 상대로는 우디네세가 특유의 3백과 수비로 경기를 저득점 양상으로 만드는 데 능한 성향을 보인다. 특히 라치오의 현재 감독 바로니는 4-3-3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감독이다. 우디네세가 적어도 버티는 힘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인터밀란 대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레체를 상대로는 아주 강한 모습을 이어왔다. 이는 레체가 상당히 플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인데
지공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차라노글루의 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공간을 좀 주면서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더 선호한다. 때문에 간단한 전환으로도 전방으로 많은 공을 공급할 수 있고 지난 시즌에도 레체를 상대로는 경기마다 다득점 양상을 만들었던 편이다. 이어서 레체는 지난 시즌과 같이 적극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21개의 슈팅을 기록했던 모습이다. 다만 지난 시즌 과감한 슈팅이 난사가 되는 경우는 꽤 흔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은 4개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압박이 강한 흐름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의 약점과 간단한 원투 패스로도 수비가 무너지는 등 슈팅이 잘 꽂히지 않으면 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레체의 적극성이 난사 기질로 이어지면 인터밀란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공간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간단한 원투 패스나 차라노글루가 보여주는 전환이라는 면모도 인터밀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즌에도 인터밀란이 레체 상대로는 다득점 상황을 꽤 잘 만들었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플릭 감독은 짧은 패스를 고집하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고 직선적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이 꽤 잦은 편이다. 물론 배후 공간을 내준다는 단점이 없지는 않지만 프리시즌부터 미식축구 훈련을 도입해서 선수들의 피지컬과 체력을 상승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빌바오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지공의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선적인 성향이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빌바오는 전체적으로 압박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하다. 특히 압박에 필요한 에너지 관리가 어려운 원정에서 상위권 팀을 상대하는 케이스에서는 빌바오가 약한 편이다. 지난 시즌 원정에서 6위 이상 팀 상대로는 1무 5패에 그치기도 했다. 특히 공을 가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굳이 짧게 가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빌바오의 압박이 효율을 얼마나 가져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가 빌바오를 상대로는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지공이 아니라 직선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을 넓게 쓰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시즌 빌바오가 원정에서는 강호들 상대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도 했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릴 대 앙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은 의외로 5백이 일시적인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스파르타 프라하전에서도 5백을 가동하면서 오히려 상당히 지난 시즌보다도 극단적인 수비 흐름을 타려고 하는 모습이다.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4백을 가동하면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제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올 시즌에는 아예 상대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오프 더 볼이 좋은 데이비드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하지만 앙제가 릴이 생각하는 대로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스스로 공간을 열어줄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앙제는 2부에서는 주도적인 흐름을 탔는데 올 시즌에는 역시 잔류가 목적이 될 것이다. 중앙을 닫아버리고 여차하면 5백으로 갈 수 있는 3-5-1-1 양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라면 지난 시즌 경기력 기복이 상당했다는 것이 될 것인데 특히 원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점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42실점 중 원정에서 27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시즌 2부에서도 득점력이 아주 꾸준한 편은 아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는 3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면서 빈공에 시달리는 모습이 있었다. 일단 릴의 현재 전술 특성상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앙제도 상당히 보수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나마 앙제가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상당하다는 점과 전체적으로 득점력과 체급에서는 릴이 앞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릴 승리를 추천합니다.